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고 있죠. 즉, 다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사실 정확히 따진다라고 하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환경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어서 여러 프로세스들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해 줌으로써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그런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의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은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수치 계산을 수행을 하는 것과 또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문서를 입력하는 것, 또 mp3 플레이어 같은 음악 재생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상호 간에 어떠한 정보도 공유할 필요 없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저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한 수치 계산을 하거나 혹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문서를 입력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뿐일 것이에요. 다만 어떤 일부 프로세스들은 동시에 수행되어지면서 서로 정보들을 공유해가면서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 즉 협력하는 프로세스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들은 수행하는 과정 중에 다른 프로세스와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 하나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파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보조 저장 장치인 파일을 통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유되어지는 각각의 파일을 각 프로세스가 동기화되어져서 처리될 수 있도록, 즉 순서대로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 불일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파일 잠금 혹은 레코드 잠금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각각의 프로세스가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공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에서는 그런 파일 잠금이라는 것이 그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되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적절하게 잠금에 대한 처리를 해나가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파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 파일이라는 것은 보조 저장 장치에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각 프로세스 간의 파일을 통한 정보 공유는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리하고자 할 데이터들을 메모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리게 동작하는 보조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어짐에 따른 그런 비효율성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협력하는 프로세스 간에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 저장 장치가 아니라 주격 장치인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운영체제 과목에서 살펴봤듯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논리 주소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때 참조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은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함부로 침해받지 못하도록 운영체제에 의해 보호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로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다라고 할지라도 각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각종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영역이나 힙 영역 혹은 스택 영역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프로세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프로세스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통신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는 상호 간에 스스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의 시스템 내부에서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진다라는 것은 현재 하드웨어 시스템 자원들을 운영체제의 허가를 통해서, 즉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들을 공유해준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프로세스 간에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행하는 응용 프로세스 차원이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줘야 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로 나누어서 구성하는 것 대신에 멀티스레딩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아예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데이터 영역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좀 더 쉽게 병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멀티스레딩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그 모든 부분들, 각 스레드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별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각 프로세스 간에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번 주차부터는 그렇게 각각의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들, 부모 자식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별도로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함수에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진 하나의 값을 현재 a2i라는 함수를 통해서 ASCII to integer라는 함수인 거예요. 숫자 문자들이 문자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 이를 정수값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즉 명령의 인자 첫 번째로 전달되어진 어떤 숫자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을 그에 대한 정수값으로 변환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 10번째 줄에서 sum이라는 변수를 0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이 sum이라는 변수는 자식 프로세스에서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을 해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포커스 시스템 호출 전에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포커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면 현재 프로세스와 똑같은 형태의 복사본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커스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이 0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포커스 시스템 호출이 실패한 경우이고 음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양의 정수인 경우에는 부모 프로세스, 0인 경우에는 자식 프로세스가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자식이 끝나기를 일단 기다리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에서 수행을 끝마치면 자식에서 지정한 이 sum이라는 값을 20번째 줄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1부터 현재 n까지 이 n이라는 것은 현재 메인 함수가 수행되어지면서 명령의 인자로 전달받은 그 값이었었죠. 현재 이 자식을 만든 부모 프로세스에서 설정되어진 그 값일 것이고 그 값을 그대로 복사받은 형태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n 값은 명령의 인자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명령의 인자로 10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식 프로세스는 1부터 10까지의 누적합을 sum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구해가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16번째 줄에서 반복문이 끝났을 때 구한 합계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어요. 현재 이 sum이라는 변수는 이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부모 프로세스에서도 존재할 거예요. 자,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이 끝나서 웨이트 시스템 호출에서 깨어났을 때 현재 sum의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부모도 자식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이름과 더불어서 현재 명령의 인자로 10이라는 값을 지정을 했을 때 현재 1부터 10까지의 누적합인 55라는 누적합 값을 자식 프로세스에서 잘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sum 값이 0의 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규모의 숫자를 사용을 해봅시다. 1부터 3까지의 누적합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1부터 3까지의 누적합 6을 잘 계산할 수 있지만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0의 결과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자식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했는데 왜 부모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모두 다 sum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자식 프로세스에서 처리한 내용은 자식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sum의 값을 바꾼 것이죠. 그것이 부모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sum의 변수 값을 변경하는 일은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포커 시스템 호출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복사본을 갖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포크 시스템 호출 전에 부모 프로세스는 n이라는 값과 sum이라는 값을 현재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n이라는 변수는 명령의 인자로 전달받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sum이라는 변수는 0의 값으로 초기화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 것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부모와 동일한 복사본을 갖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부모와 동일한 자식이라는 것은 그저 부모의 코드 영역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즉 포크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 부모 프로세스의 모든 영역들을 다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한 거예요. 자, 따라서 현재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인, 즉 현재 부모 프로세스의 스택 영역에 있던 이 내용이 그대로 자식 프로세스에도 복사가 되어지니까 현재 자식 프로세스도 부모 프로세스도 현재 순간에는 n이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가 포크 시스템 호출의 전의 값과 동일한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모 프로세스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도록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1부터 n까지 누적 합 구하는 것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 s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게 되어지니까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누적 합 값인 55라는 값이 잘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식 프로세스는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 프로세스는 웨이트 시스템 호출에서부터 깨어나서 현재 sum 값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현재 부모 프로세스의 sum 값은 자식 프로세스의 sum 값과 다르게 0의 값, 즉 초기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웨이트 시스템 호출에서 깨어난 부모가 sum 값을 출력한다라고 한다면 55가 아닌 그저 0의 값이 출력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자식 프로세스의 영역과 부모 프로세스의 영역은 포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별개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에서 계산한 내용들을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의 변수에 접근을 하던, 혹은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변수에 접근을 하던 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 sum의 값을 파일을 통해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파일 입출력이라는 것은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또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부터는 보조기억 장치인 파일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 중인 협력적인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운영 프로그램은 커널에서 제공을 해주는 현재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파일을 통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 IPC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현재 유닉스나 리눅스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IPC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 메모리라는 방법과 신호라는 시그널이라는 방법, 그리고 파이프라는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공유 메모리라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해보겠고, 다음 시간에 신호나 파이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